이재명 대표의 SNS 뭐 다 읽어 드릴 필요 없이 여러분 다 보셨을 걸로 사료돼서 내용은 뭐냐면은 핵심은 그런 거죠. 나중에 국민의힘이 그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심 정당에다가 이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85일 후에는 네. 윤석열 단전선을 할 거다. 사실 근데 정확하게 왜 85일인지는 이야기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뭐 이런 거지. 이제 대충 봤을 때 대선이 60일이고 다음에 지금 윤석열 탄핵이 뭐 다음 주 정도에 대충 나온다고 보면 85일 한 후에는 85일쯤 될 거다. 뭐 이런 정권이 건데. 바뀔 수 있으니. 네. 예, 그런 것 같은데 네. 확실하게 뭐라고 안 했으니 내가 알 턱이 있나. 왈떡이나 뭐 특정 시점에. 본인이 100을 좋아할 수도 있고 85을 좋아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념도 음.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굉장히 유능하고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능한 역대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이자들을 우리가 그 반민특위 이후에 이자들을 우리가 청산을 못했던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것 같고요. 대통령 바뀌거나 윤석열이 지금 떨어지고 나면 탄핵 파면되고 나면은 윤석열을 부정해야죠. 왜냐하면 대선 나가야 되는데. 네. 얘네들 그랬잖아. 기각되면 대국민 사과한다고. 기각되면. 기각되면 기각되면 그게 뭔? 안 받는다. 저는 그 신문을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인용되면 사과하는 게 아니라 기각되면 사과한다고. 뭐래도 사과해도 안 받아. 국민은 네. 받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오늘 SNS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요. 짧으니까. 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펀드가 공동 투자에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성공한 기업 지분을 뺏으려는 반기업 행위라고 공격합니다.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까? 극우 본색의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대선 좀 꿈 좀 꾸는 사람들은 다 이걸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있는데. 오세훈이 대표적입니다. 예. 이준석이도 그러던가. 이준석이 제일 네. 먼저 물었죠. 네. 예. 근데 이게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저렇게까지 맞습니다. 디테일하게 물어뜯을 이야기가 아니야. 예, 예. AI 어떤 회사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 지원을 좀 해주면 펀드 조성해. 네. 펀드라는 게 우리가 거기다 시중에 돈을 파는 주는 게 펀드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예, 예. 조성해가지고 더 많은 막 투자가 이루어지면 더 커질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1년에 한 수백억 이런 게 아니라 얻는 이득이 뭐 수조 단위, 뭐 수십조 단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네. 요것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로버스랑 비슷한 거예요. 국가가 돈을 벌 때 로버스한테 세금을 매기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기본소득 하겠다는 원리나 맥락은 대부분 똑같은 건데 이게 비판할 게 뭐 있어. 전혀 없어요. 전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어떻게 회사를 국가가 소유하냐라고 하면서 이게 지분 뺏는다. 공산주의다, 빨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KT도 사실상 국가가 지분 먼저 갖고 처음에 있죠. 예. 초기에 투자해가지고 만든 거고 한국통신으로 시작한 거고 포스코도 세계적인 철강 기업이지만 그렇죠. 초기 1970년도에 투자해가지고 국가가 먼저 투자해가지고 국민주도 만들고 해가지고 사실상 국가의 기업이라고 한 거잖아요.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분이 옅어져 간 거고요. 또 똑같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라고 TSMC라고 TSMC.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파운드리 기업. TSMC 1987년도에 설립했을 때 그때 대만의 국가 지분율이 48%였대요. 네. 물론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면서 6.8%로 낮아졌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어떤 기업들이 초기에는 다 국가의 어떤 국민들의 투자로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없는 게 아닌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자체가 공산주의다,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예요. 이걸 비판을 비판이라고 그러는 그러니까요. 아, 이거 네. 굳이 언급 필요 없이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 투자 비중을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나 우리가 아는 기업들도 국민연금, 연기금이라는 데가 대부분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게 국가에서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배당 받고 그게 국민 재산을 불리는 그런 용도인 거지. 이걸 국가가 회사를 가져가서 뺐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상식조차 안 갖고 있는 그리고 거죠. 예를 들면. 국부펀드라고 하는 게 따로는 없지만 네.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정부 때 한국투자청을 만들어서 사실상 국가의 기금을 일부 따로 떼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투자를 네, 이미 네.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경알못이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거예요. 투자공사도 얘네들은 있어요, 실제로. 비판을 비판이라는 소리를 왜 듣느냐면 대안이 없이 그냥 물어뜯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재명 대표랑 사고가 달라요. 구조가.
이재명 대표는 국가라고 하는 단위 내에서 국가는 돈을 잘 버는데 그건 나랑 똑같습니다. 대부분 똑같을 거예요. 국가는 돈은 잘 버는데 버는 사람만 벌어. 이게 양극화야. 소위 빈입금 부익부예요. 이걸 해소할 방안 좋은 방안이기도 해요. 이게 세금을 통해서 빈입금 부익부를 안화시키는 게 자본주의 제도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도 세금 깎아줘 버려요. 뭐 세금 세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복지를 못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인드가 이런 거예요. 아니 도둑놈들아 한마디만 할게. 네. 이게 뭐냐면은 돈 있는 자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돈을 버는 것도 국민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기업들은 우리는 그런 국민들이 자기들이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에요. 사회적 기여를 안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도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죠. 직접세 말고도 간접세 무지하게 낸다고. 그렇죠. 예. 예. 간접세 부가가치세 같은 거 엄청 내잖아요. 기본- 이 세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부의 격차를 줄여놔야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회가 돼요. 양극화되면은 그 나라 자체가 쪼개진다니까요. 맞아요. 이 멘탈은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거고 네. 저쪽 애들은 그런 약간 스테레오타입의 멘탈이 없어요. 그 잠재력을 사실상 올리는 길인데 그거 자체를 그냥 말살시키려는 게 있는데 이들입니다. 부자만 잘 살면 잘 살, 뭐 낙수효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미 끝난 실패한 경제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만 무능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도 중에 하나가 이거 있었습니다. 네. 금감원이 삼부토건 아. 주가 조작 100억 원대 시세 차익 의혹 확인. 아, 3부 토건. 여러분 있잖아요. 삼부 체크. 김건희. 최근 이야기예요. 네. 우크라이나 그 당시에 우리가 이상하다 얘기했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한참 전쟁 중이고 종전을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일정에도 순방 일정에도 없는 일정을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따라가고. 우크라이나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황당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뭐 몇 배가 뛰었잖아요. 그렇죠. 100억대 했고요.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네. 멋진 해병방에서 네. 3부 체크하고가 있었죠. 그때 작년 11월 28일 날 개엄 전입니다. 네, 이재명 개엄 대표가 전. 한국거래소 찾아서 삼부토건을 꼭 찍어서 아주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 이게, 전형적 이게 드러난 거야. 왜 전형적이라고 했냐면요. 대놓고 한 거예요. 놓고. 보통 매집을 주가 조작을 한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수백 개의 계좌를 쓰고 매집을 아주 저점부터 조금 티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대놓고 한 거예요. 대놓고 했죠. 이건 네. 아예 그냥 이거를 이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올려버린 거죠. 인위적으로. 맞습니다. 김건희 거랑 또 약간 다른 차원의 주가 조작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정치가 가장 한국 정치가 나쁜 게 뭐냐면 정치권이 나빠서가 아니라 국민의 힘이라고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들이 같이 나누는 것도 못하고 하다못해 내란도 옹호해야 되고 그런데 얘네들한테는 일을 해본 기억이 없어서 무능해요. 최상목이 한번 보세요. 최상목이가 내란 대행이 아니라도 경제부총리로서 뭐 네.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무능한 사람들이야. 네. 그 반면에 소위 진보 블록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실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쟤네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투기 아니면 주가 조작, 고속도로 정점 변경 이딴 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뇌물받기. 이런 사건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범죄예요. 네.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무슨 AI 투자 관련해서 비판받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고. 네. 이런 이야기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건 이야기하면 안 돼. 네. 추세가 되니까.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보면 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라고 그래 맨 오른쪽에 끄트머리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확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저 정권 교체 연장이 확 떨어지고 정권 교체가 올라가고 올라갔잖아요. 있죠. 네. 실제로 이런 추세는 그저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가 1,500명짜리였거든요. 보수가 446명, 진보가 312명. 진보도 확 부족하네요. 진보가 지금 130명가량 적어요. 네. 근데 그 중도층 한번 보세요. 실제로 있잖아요. 어중간한 사람들은 보수든 진보든 상당수가 자기가 중도라고 이야기해요. 네. 근데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사회 보수가 숨어 있는 케이스하고 이제 그 뭐랄까 진보 쪽이지만 개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중도. 네. 약간 진보 성향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보면
140명이 보수가 더 많은 여론조사에서 중도 여기 분명히 보수하고 진보가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극중주의는 없어. 딱 중도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민주당 45.8, 국민의힘 30.1이잖아요. 무려 15% 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이게 추세가 됐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프에서. 그다음에 이 다음 거는 여론조사 꽃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보면은 저도 그 리포트를 참나오네. 받아보는데 예. 뉴스공장 한 후에 보내죠. 아. 보도한 후에 보도한데. 뉴스공장 보도한 봐봐 후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전화 면접이에요. 상담원이 물어본 거예요. 네. 지금 여기 진보가 그나마 여론조사 꽃이 진보 보수의 과표집이 거의 없어요. 그래도 진보가 적네요. 그럼에도. 근데 진보가 209명, 보수가 283명인데 지금 진보는 76.4%가 민주당. 예. 그다음에 중도는 52.8%가 아.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은 22.6밖에 안 돼요. 2배가 네. 넘네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선이 막상 이루어지면 보수 진보 중에 윤석열, 이재명 대선은 보수 진보가 거의 똑같았고 지금 대선은 네. 진보가 훨씬 많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대선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떨어지고 나면. 음. 이 과정에서 대충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40에서 50% 정도 나오거든요. 요즘에. 네. 그렇게 되면 이 분위기라고 하면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60% 근접하는 60, 득표율을 네. 보일 수 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 그렇고 저 상황인데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 46.5, 국민의힘 34.3. 34.3도 많다. 조국혁 신당이 5.3% 있으니까 네. 진보 범진보는 50%가 넘는 네. 거죠. 그래서 얘들이 네.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멍충이들이. 할 거 하나 있죠. 이재명 때리기.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박근혜 찾아가기. 오늘도 권성동이가 물어보니까 뭐 지금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추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뭐막 길던데 그런 타이밍에 그거가 저러고 있는 타이밍에 박근혜 찾아갑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야.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갔는데 나를 반겨주는 것이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여기도 약간 떨떠름하던데요. 근데. 왜 저번에 그 설날 그 기차역에 갔는데 항의가 엄청 났었잖아요. 30분 만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30분 만에 철수했잖아요. 예. 박근혜나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박근혜 만나면 여러분이 중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박근혜를 만나면 야 국민의힘 잘한다는 느낌 와, 나와요. 중도를 드디어 포섭하는구나라고. 아니 하긴 그 할라? 두 번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범죄로 여러 가지 뇌물이며 등등의 범죄로 탄핵 선고를 받았던 박근혜를 찾아간다. 최악의 악수 중에 악수. 탄핵을 아니, 그게 앞두고 아닐까? 있는데. 일부러 그러니까요. 아니고 아닐까? 일부러 비법 전수 받으려는 거 아닐까요? 비법 전수. 아, 그다음 탄핵 탄핵 이후에 이제 탄핵 어떻게, 이후의 삶. 네, 삶을 어떻게 하는지 비법 전수. 아니 멍충이도 저렇게 멍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가면 TK 사람들은 뭉치는데 이거요. 극우 보수는 결집하는데 예. 중도가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정당을 보여줘야 되잖아. 윤석열 탄핵이 코앞인데 박근혜 만나러 가는. 더 쪼그라들고요.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국민의힘 구구정당으로 매국정당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새날에 오셔서 보수, 대표님께서 중도보수론을 또 중도보수다. 이야기하고 나서 사실은 이게 대표님이 전략적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효과가 컸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그럼 좋았어요. 보면은 예. 이 말은 새날 가서 해야지 하고 준비해오면. 그래서 엄청 이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그다음부터 우왕좌왕합니다. 네. 그래서 보수를 실제 뺏겨버려가지고. 실제 온건하고 중도적인 보수가 민주당을 찍게끔 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던 네. 것을 보이고 지난주에도 중도에서 상당히 민주당의 지지와 이재명 대표님 지지가 올랐고 맞아요. 오늘 나온 지지에서도 이재명 대표님 50%를 돌파하면서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그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서 예. 50% 박스권. 50%를 넘어도 박스권이야? 50% 박스권. 아, 진짜 올해도 이거 뭐 박스권. 70% 60%가 박스권이야. 박스 이제 점점 커지는 거지. 여기까지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중도 보수 방송 새날이었습니다. 네. 두 분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